네, 우리 전라북도가 언제부턴가 관광객이 참 많이 찾는 곳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대치가 더 큽니다. 특히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또 FIFA U20 선수권 대회가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인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 올 한 해를 전북 방문의 해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2012년에도 한번 지정을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2012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2012년은 이제 문체부하고 협업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국제 행사 2개가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 체계도 마련하고 해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지역마다 지정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북 방문회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최초로 시도를 했다면서요. 예, 저희가 2001년도쯤에 저희가 전북 방문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순도비로 시작을 했었고, 네.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전국 공모 형식으로 전체 시도가 한번 돌아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2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체부에서 지역 방문회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또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이제 주도적으로 도 자체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관광이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해서 보이지 않는 또 큰 돈을 가져다 주는데 지난해 3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았더라고요.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1사분기가 끝나면 이제 최종 통계가 이제 관광공사 통해서 나올 텐데요. 어림잡아서 3천만 명을 약간 넘은 정도 숫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난 거죠? 2,900만 명대였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그럼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3,500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5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뭐 다른 변수들을 셈해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좀 목표는 좀 도전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그 2가지 큰 국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관광객을 또 대규모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또 금년도 다음 달쯤이면 저희 이제 전라북도 투어 패스가 출범을 하는데 이제 투어 패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3,500만 명은 금년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하여간 최대한 많이 잡은 겁니다. 많이 오면 좋은데 네. 도에서는 그러면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놓은 정책이 관광 정책은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도 늘려야 되고 TF팀도 또 전북 방문에 맞이할 팀도 다시 꾸려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전반적으로 한 40억, 45억 이 정도로 전북 방문에 예산이 좀 서 있고요. 이것 외에도 전반적으로는 관광과 예산이 한 100억 이상은 작년보다 이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TF 조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TF 팀장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조직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TF 팀이 본격적으로 구성이 돼서 일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스를 보더라도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오는 거는 많이 오는데 뭐 육지인 곳을 감안할 때 제주도와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체류형이 안 된다. 그냥 쓱 왔다가 관광하고 지나쳐가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그동안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좀 빅데이터에 의하면 한 1,000만 명이 왔다 간 게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만 보고 떠나는 이런 관광이 아니고 한옥마을에 오면 한옥마을을 계기로 해서 나머지 지역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투어패스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투어패스를 보면 1일권도 있고 2일권도 있고 3일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일권, 3일권을 통해서 한옥마을에서 군산도 가고 한옥마을 통해서 남원도 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저희 토탈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탈관광의 핵심 정책으로 저희가 투어패스를 추진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해외여행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또 개인적으로 또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투어 패스 도입하면서 뉴욕에 있던 뉴욕 패스 이런 부분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네. 그러니까 자고 가려면 결국은 밤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은 뭐 반나절이면 네. 다 보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국도 뭐 알카자쇼냐 네. 또 중국 항저우 같은 데 가면 송성가모쇼 있는데 그거 보려고 거기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지역은 어때요? 상설 공연이든 밤문화 공연, 밤에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왕이면 대부분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직은 민간에서 그런 역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행정에서 나서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에 이제 아리울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뮤지컬 춘향을 전북예술회관에서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중점 사업으로 이제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고 이거에 발맞춰서 또 민간 쪽에서도 그런 작업을 같이 협업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면 밤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연 같은 거 심청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시나리오 공모 작업은 지금 끝났고 네. 심청을 선택한 이유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인당수가 어디냐에 대해서 강화도라는 설도 있고 북한 쪽이라는 설도 있고 네. 우리 임수도라고 있습니다. 격포에서 위도 쪽으로 가다 보면 임수도라고 있는데 임수도가 옛날에 이 인수도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학설에 의하면 거기가 인당수다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심청이라는 브랜드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선점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인상 시리즈처럼 수상극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타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 뮤지컬 춘향이든 창극 춘향이든 이 부분은 이제 그만 접고 심청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청 플러스 이제 수상극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잘 안착이 된다면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공연이 있어야지 밤에 즐길 거리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류하고 가니까요. 네. 외지 관광객 가운데 그 외국인 비율도 좀 나와 있습니까? 통계치가? 저희가 보통 2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아직 최종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전라북도가 한 평균 20만 명 선에서 25만 명 선까지 지금 좀 늘어가지고요. 25만 명 정도 보고 있고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한 30만 명 선에 육박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죠. 중국인이 한 55%, 60%이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사드 예. 목리 때문에 화장품 업계도 지금 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 올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인 관광객에 아예 안 오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단체 관광객은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제 전 세계로 오는 단체 관광객은 영향을 받을 건데 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별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 관광객은 중국 정부에서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마련한 게 청주공항의 무비자 환승 지역으로 전라북도까지 확대를 했고 무안공항은 제주도처럼 이제 무비자로 예. 전라북도까지 올 수 예, 있나요? 예. 근데 무안공항은 기존에 가능했었고 그래서 네. 저희가 무안공항하고 청주공항 인센티브를 최근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로 뭐 100명 이상, 200명 이상, 300명 이상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여행사에 뭐 150부터 200까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예산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행사들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정을 핀다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동남아 쪽으로 또 시장을 확대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서 오는 게 일본하고 태국인데 이제 그런 나라도 이제 집중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변화 정책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 네, 정책을.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지도 지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쇼핑 네. 아니면은 몸보신. 네. 진안 쪽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삼 네. 좋아하고. 한옥- 우리가 삼계탕도 수출했잖아요. 네, 한옥마을이 뜨기 전에는 아마 마이산 쪽을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선호했었어요. 그 마이산에 이제 독특한 자연 지형도 있지만 거기에 인삼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삼 삼계탕 체험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스타 홍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별도로 많이 늘려 잡았다고 하는데 네. 뭐 우리 지역 출신 뭐 김우빈이라도 네. 써서 이렇게 좀 동남아권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네, 스타 네.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대사를 곧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출신 특히 한류 스타를 중점적으로 놓고 검토하는데 뭐 김우빈도 있고 태연도 있고 소녀시대. 네. 네. 그다음에 IOI 뭐 이런 쪽도 있고 여러 군데
전주나 김제 이런 쪽 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내에는 아마 그 홍보대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국제대회가 있죠. 네. 앞서 언급했던 FIFA U20 대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인데, 이 대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좀 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FIFA U20 대회는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또 이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5월인가 6월에 하는 거죠, 네. 행사가. 지금부터는 붐이 좀 일어나야 지금 되는데.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가 그 FIFA U20 대회고요. 네. 그 세계 태권도 대회는 6월 22일부터 그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붐 조성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 태권도 같은 경우는 막상 가보면 그 경기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시설이 실제 T1 경기장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객을 통해서 거기 채우는 데는 현재는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주 태권도원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D-100일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분산 개최가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찾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규모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지금 전주 U20 개막식 같은 경우는 다 매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워낙 축구가 차지하는 그 브랜드라든지 홍보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는 관중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주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서도 태권도 대회 인지도가 조금 딴 대회보다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WTF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 홍보 작업을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해갖고 적정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띄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뭐 박지성이나 유명한 축구 선수들 좀 불러다가 붐을 좀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붐업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현우 씨가 국카스텐. 네, 국카스텐 네. 그 홍보대사고 예.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대사를 별도로 안 하고 이번에 관광 홍보대사를 하면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FIFA U20 때는 숙박 문제는 걱정 없어요. 한꺼번에 오더라도 예. 그동안 많이 또 넓혀놨는데 사실은. 네, 지금 호텔이 이제 많이 늘었고 지금 라마다가 지금 5월 전에는 개관을 합니다. 그러면 300실이 넘기 때문에 그게 좀 주요한 손님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주에 있는 호텔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주변에 있는 호텔도 활용을 해야 되고 무주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도 무주 리조트하고 일성 콘도 거기 있는 숙박시설을 전부 활용해서 대책을 다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그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모르는 분들은 그 생업에 바빠서 네. 태권도 선수들만 왔다가 그냥 거기서 경기하고 가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회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가 이제 주요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 한 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중국의 태권도인이 8천만 명입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태권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태권도인들이 전라북도에 무주에 태권도 성지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태권도 성지에서 한번 전 세계에다 한번 알리자. 그러면 여기 태권도 성지가 있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전 세계로 이제 방송도 송출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대회 이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지만 대회 이후에도 네.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 해 외국인들이 거기에 찾는 인원이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와서 수련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성지화 작업의 핵심 키포인트가 태권도 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세계 그 우리 종주국을 네. 구경하기 위해서 선수들 또 임원진단 네. 가족들 올 거라고 지금 네. 기대치가 큽니다. 네. 한 가지 또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시민이 제안한 걸로는요.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가보면 가이드들이 악착같이 쇼핑센터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가이드는 별도의 월급이 없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네. 가이드들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이드들이 가서 어쨌든 그분들이 데려와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를 타겟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이드를 부리고 있는 그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실제 많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행사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이드 부분까지 이 부분은 한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네. 검토를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천 명 데려온 가이드, 뭐 3천 명, 6천 명 데려온 가이드에서 또 연말에 시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법에 부분은-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네,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베스트 송출 여행사 네. 이런 부분을 연말에 방문의 마지막에 시상을 할 예정인데 그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이 있어 보여서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고요. 네. 어쨌든 뭐 2017 올해가 이제 전북 방문의 해이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전북을 찾을 텐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왔을 때 전주에 대한 또 이미지가 중요한데 음식은 뭐 우리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네. 음식값이 비싸다고 네. 하는데 뭐 관에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단체 관광객 유치하려면 좀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현지인인 네. 저도 어떨 때 보면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네,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듣고 있고 네. 특히 전주시나 나머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각종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종 정책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투어 패스를 출범한 이유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맛집이나 숙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도내 전체에서 현재 시점으로 864개소의 그 자유 가맹점들이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할인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투어 패스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가면 10%든 20%든 할인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투어 패스 얘기가 이제 계속 초반부터 네. 나오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어 패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전북 투어 패스는 이제 카드 한 장으로 네. 저 싸고 편하게 이제 관광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60개 유료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어 패스 한 장 있으면 60개 유료 관광지는 무료로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2시간 무료. 그다음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5번까지 이제 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800개소의 그 각종 시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50% 할인 혜택, 네. 그다음에 임실의 안전체험관도 50% 할인 혜택 같은 게 부여하고요. 아니, 리베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요즘은 루인이라 하죠. 한 20% 정도 할인 혜택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협약을 숙박, 체결하고 음식, 관광지, 네. 뭐 박물관 들어갈 때 네. 다 할인을 네, 그렇습니다. 준다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액수로는 얼마짜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4가지 종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옥마을권, 그 다음에 1일권, 2일권, 3일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옥마을권이 보통 4,2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놨고 나머지 1일권, 2일권, 3일권 가면서 가격이 7,000원, 뭐 9,000원, 12,000원 이렇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패스를 사서 그 관광지나 그 가맹점들을 이제 다닐 수가 있고요. 기타 또 별도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소비자 선택형이라고 해서 네. 본인들이 원하는 데만 찍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카드 값을 계산하고 다니는 소비자 선택형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여행지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경주, 예. 또 더 멀리 가면 제주. 근데 요즘은 이제 해외로 많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수도권에서는 아이들이 농촌 체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 우리 전라북도가 또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단체 관광 유치하는 것도 큰 힘이잖아요. 관광에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전라북도를 따라올 때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전북 방문회 때 핵심 주제로 수학여행에 타겟을 두고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은 게 이제 수학여행 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진입할 때부터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가 같은 버스에 동승을 해서 그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광 안내까지 이 부분을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해주고 수학여행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이나 전남이나 어느 곳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저희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짜서 보내줍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매년 수학여행이 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거의 대부분 시도가 전라북도에 와서 저희 수학여행 콜센터 쪽을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6차 산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귀농 귀촌하는 네. 분들도 많고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장점을 살려서 더 유치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좀 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수학여행 시스템에다 하나 올해 좀 추가한 게 이제 공정 수학여행 개념입니다. 네. 이제 공정 수학여행이라면 일반적으로 관광지만 보고 그냥 돌아가는 수학여행이 아니고 실제 농촌에 들어와서 농촌 주택에서 민박도 하고 또 채소 기르기, 동물 돌보기 이런 체험까지 하는 네.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하는 수학여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촌 마을들이 잘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주요 정책 포인트로 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정 수학여행을 제대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수학여행 학생들이 거기 와서 야간에 이제 체험을 하면 체험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할 거고 숙박비도 1인당 10,000원 정도씩 지금 지원하려고 금년 예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공정 수학여행이 저희가 보면 금년 내에 전라북도에서 정착을 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좀 네. 갖겠고요. 자, 오늘은 김인태 그 국장님과 함께 또 2017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세계 잼버리는 8월에 결과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지금?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세계 잼버리를 위해서 그 스카웃 연맹하고 전라북도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객관적인 여건으로는 전라북도가 훨씬 유리하고요. 새만금 같은 곳이 없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폴란드 그단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맨 땅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상당히 우리보다는 열악한데 일단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스카웃의 발상지가 아무래도 유럽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유럽 국가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유럽도 공략을 하지만 아프리카, 뭐 중남미, 아랍 이런 아시아권 국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면서 폴란드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 쪽 앞서도 이제 마케팅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몽골이라든지 가까운 러시아, 또 홍콩 뭐 이쪽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보관이 있으신지요? 지금 러시아나 이제 몽골 이쪽은 솔직히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고요. 네. 이제 동남아 쪽이 그나마 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좀 좋아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 쪽에는 이제 우리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요즘에 이제 전라북도가 뜨고 있기 때문에 뭐 한스타일이라든지 뭐 거기에 다 들어가지 한옥, 한식, 뭐 기타 한지도 들어가지만 태권도 상품이 아마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상품이기 때문에 그 태권도 상품하고 우리 한류 문화 상품하고 이제 같이 엮어서 동남아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눈 때문에 또 오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주 리조트가 있기 눈이 때문에 안 오니까 동남아는. 그래서 무주 리조트에 보면 요즘에 그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스키장에 가보면 그분들을 중점으로 한 눈 관광 상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 쪽을 또 공략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중점적으로 또 강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때는 왜 중국 사람들이 그 국내에서 이제 자국 내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힘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또 왔던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 관광도 추진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의료 관광은 이제 도내 뭐 전북대나 이제 원광대 거기 장점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의료 관광객들을 이제 모으고 있고 이제 운전면허 이제 다시 어려워져 가지고 운전면허 따로 이제 오는 그런 건 이제 없어질 건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은 계속 할 거고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게 한중 무술문화 축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5,000명이 동시에 태권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그 태권도 대회 전후 시기로 해서 한중 무술문화 축제를 또 할 예정입니다. 네, 갖고 있는 자원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해 좀 아쉬웠던 건 우리 전북 현대가 우리 도내에서 1등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아시아 챔프 우승했는데 중국 팀이 왔을 때 패키지로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엮었더라면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패키지로 이제 묻는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단 측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좀 여러 미묘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 팬들이 중국을 가면 오버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더 비용을 더 비싸게 불러버린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구단 측하고 중국 측하고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북 현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난관들이 몇 개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는 노력도 계속 여행사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세계 육상 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에서 네. 가져갔는데 일본 가 보면은 배드민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국가대표팀 감독이 우리 전주 출신도 박주봉 네, 감독이 가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분 모셔다가 대회도 또 열고 하면은 많이 오지 않을까. 일본 관광객들도 상당히 우리 관광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 박주봉 감독이 최근에 전라북도를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네. 그때 협의가 됐던 게 전라북도의 박주봉 배 그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네.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상당히 잘 연결만 된다면 일본 관광객들을 끄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소리전 문화전당 앞에 네. 있는 체육관도 그냥 배드민턴 네. 전용 체육관이니까 멋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봉체육관이라든지 네. 이렇게 바꿔서 현판이라도 외지인들 많이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전북 투어 패스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성공해야만이 또 관광이 네. 토탈 관광이 빛을 보니까 네. 올 한 해 시민들에게 홍보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네.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재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네. 투어 패스의 성패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을 사례를 보더라도 그 투어 패스를 발매하고 성공하기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정액제 패스를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쪽에 저희들은 이제 중점을 두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도에서 발매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패스를 사가지고 이제 도 밖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제 중앙부처 방문할 때나 아니면 또 외부 사람 만날 때 이제 선물로 주고 하면 그 패스를 가지고 또 방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왕에 그 선물을 할 거면 네. 그 투어 패스를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뭐지 수건을 주는 행사도 있고 우산을 그렇죠. 주는 행사도 네, 있고. 예, 예, 경품 뭐 예, 이렇게. 그건 뭐 일상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패스를 주면 또 새로운 시도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제 도민들이 행사할 때 한번 고려를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저 전라북도 정책이 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친지나 하고 뭐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네. 해서 초대해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관광으로 우리가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외지인들 또 세계에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정 넘치는 고장이 전라북도잖아요. 우리가 친절한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외지인들에게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